사조,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조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식신격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은요, 이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기 때문에 식신격에 있어서도 이 격국이 성격이 됐느냐, 합격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식신격이 성격이 된 경우는요, 첫 번째로 식신이 재를 생하는 경우죠. 식신이 재를 생하는 경우. 이것을 식신생재라고 그러죠. 식신격이 재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식신이 재를 생하기 때문에 식, 식신용재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식신용재보다는 식신생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게 첫 번째 성격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식신으로 칠사를 제사를 하는 경우죠. 이거를 식신제사를 하는 경우죠. 이때 재성이 있으면은 편당을 해서 합격이 되죠. 세 번째 성격 요인은 식신으로 칠사를 제사를 하려고 봤더니 칠살은 엄청 강해요. 반면에 식신은 인성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은 식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칠살과 인성을 취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 성격 요인이죠. 이 세 번째 성격 요인은 식신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 그래서 식용, 살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신격의 합격 요인으로는요. 첫 번째로 편인 도식당하는 경우죠. 그래서 식신이 작용을 못하게 되죠. 합격. 두 번째로는 칠사를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을 봤어요. 그럼 재생살이 돼서 합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물령이 향충을 받으면은 격이 합격이 되죠. 이거는 원령 향충은 모든 격에 공통적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고 있죠. 성중육패는요. 성격이 됐다가 다시 합격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성격이 됐느냐? 식신격이 아까 성격 요인 3개 중에 마지막 번에 보면요. 식신을 버리고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식신이 대살인, 식신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됐어요. 어, 칠살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다시 재성을 오면은 재극인을 받죠. 그래서 인성이 붕괴되죠, 이렇게. 그러면 칠살로부터 다이렉트로 일간이 얻어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합격이 되는 경우죠. 이 칠살은 보통 칠살이 아니라 재생살을 받아온 칠살이에요. 굉장히 강화된 칠살이죠. 강화된 힘으로 인성이 붕괴돼서 이제 다이렉트로 일간이 얻어맞기 때문에 다시 합격이 된 경우죠. 그래서 성중육패가 된 거고요. 폐중유성은 탈식이 됐어요. 이 식신이 인성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식신이 깨졌는데 그럼 합격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재성을 보면은 재극인을 받아서 재극인을 해줘서 인성을 붕괴시켜서 인성이 식신을 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으로 인해서 식신이 보존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다시 성격이 되는 거죠. 재성 때문에 성격이. 탈식돼서 합격인데 재성 때문에 재극인을 해서 다시 성격이 되는 경우죠. 그렇거나 아니면 탈식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성격 요인 마지막 요인처럼 칠살이 함께 있으면은 자기 격을 버리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거니까 다시 성격으로 되는 거죠. 탈식돼서 합격, 칠살 봐서 다시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게 돼서 성격. 그래서 폐중유성이 되는 경우죠. 또 형충이 원령이 형충이 받으면은 삼합이나 육합에 의해서 형충을 해소해도 폐중유성이 되는 거죠. 원령 형충이 합격, 형충 받으면 그러나 육합이나 삼합으로 형충을 해소시키면 다시 성격 그러니까 폐중유성이 되는 경우죠. 이걸 기초로 해서 자평진전은 이 식신격의 경우 크게 보면
논점을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첫 번째가 식신으로 생제하는 경우.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죠. 식신격이 재를 사용하는 경우죠. 이게. 그런데 이거를 식신용재라고 하지 않고 보통 식신생재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서 식신생재가 아주 귀하게 되고, 즉 복과 장수를 누리기 위한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그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 두 번째로 식신이 왕해야 된다. 세 번째로 재성이 천간에 투출되고 지지에 통근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장수할 수 있는 사주이고, 복, 즉 부귀가 아주 큰 귀격이 된다. 사주의 그릇이 크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와 관련된 게 재성이 천간으로 정제, 편제가 함께 나와 있다든지, 재성이 두 개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은 보통 그 부귀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식신 생지하는데, 식신은 지지에 있고 천간에 상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성격이 매우 완고하고 강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여름에 태어난 나무가 식신생재가 됐다고 그래도 여름의 나무는 그 조우상, 즉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성이 없기 때문에 식신생재로 성격이 돼 있다고 그래도 좀 권력의 크기가 조금 작아질 수가 있다. 이게 주요 논점에 해당합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은 좀 전에 식신격의 성격 요인에서 식신을 버리고 칠살과 인성을 취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식신을 사용하지 않고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 이걸 치운 편에서는 식신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의처럼 뭐 보통 기식취살인 이렇게 표현을 하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자, 평진정 원문인데 요 사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나면은 식신격이죠. 그리고 천간에 있는 글자를 보니 이 네 글자를 보니까 이렇게 격궁용신과 같은 오행, 이게 목이죠. 천간에는 목이 없네요. 그리고 일간 오행과 같은 오행, 수를 제거해 놓고 보니 칠살과 인성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식신격이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렇게 묘목이 둘 있는데 천간으로부터 극을 받죠. 신금으로부터. 효신으로부터 탈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이 다 붕괴됐죠. 이 효신은요, 여기 록을 깔고 있어가지고, 왕하죠. 이렇게 묘월의 신금은 반대 계절이라 약한 것 같지만, 천간에 있는 글자는 이게 생극재화를 하는 동호하는 글자입니다. 지지는 정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또 묘미 합도 유금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합하는 요소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둘 있으나 모두 극을 받아가지고 이 식상이 효신에 의해서 다 탈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이렇게 인성이 두 개가 있지만 그러면은 탁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는 이 식신도 양쪽에 있기 때문에 둘 다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게 둘 있는 게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게 탁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청흑의 작용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식신은 격국 용신으로 써먹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칠살과 인성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여기 신금이 자평진전으로 얘기하면 상신이 되는 거죠. 적천수로 얘기하면 용신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게 중요하죠.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요. 식신격이 있어서 재를 사용하지 않고 실살과 인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재라고 나와 있죠. 원문은. 근데 이게 재가 아니라 식신이에요. 식신을 사용하지 않아야 식신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심 선생의 오타가 나온 거죠. 명백히. 그래서 식신을 사용하지 않고 칠살과 인성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우위권이 현역하다. 우위권, 권위 있는 권력, 권세가 아주 드러나는데, 그것도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즉, 권력을 얻는다는 얘기죠. 가장 최고로, 가장 권력 부서, 가장 큰 권력을 얻어서 아주 빛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통 위건이 현역하다. 아주 큰 권력을 얻는 사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요. 이 칠살은 일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그래서요. 이 칠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일간을 극하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은 첫 번째로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거죠. 이걸 식신 제살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상관으로 대사를 하는 거죠. 일간인 경우는 상관으로 합사를 하게 되죠. 상관 대살이든 합살이든 간에 상관으로 칠사를 통제한다는 게 중요하죠. 양일간의 겁재는 양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양인으로 합사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수단이죠. 네 번째는 이 칠사를 화살시키는 경우죠. 설기에서 칠사를 변화시키는 경우죠. 약화시켜서 다이렉트로 나를 때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인성으로 화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가 칠사를 이렇게 일간 바로 옆에 있어 화살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요, 이 경우, 이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죠. 이 칠사를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하면은 그 수단이 아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식신, 상관, 여기 양인, 인성, 네 있는데 이렇게 관리받고 통제를 받은 칠살은 이제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관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정관으로. 정관은 본연의 임무가 나의 목숨의 원천인 이걸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그 재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비겁이 뺏어가려고 하면 정관이 얘들을 극해서 정관을 뺏어가지 못하게 나의 목숨의 원천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죠. 그 두 번째는 뭐 정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기능이 나의 재물을 지키고 일간인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게끔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리받고 통제받은 칠살은 정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인성이 두 개 있어서 기운이 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식신이 양쪽에 있어서 둘을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청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설하고 선생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서 선생의 평주를 보면요. 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식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에 오타이다. 오자이다. 지금 이것을 여기 재라고 했는데 이게 식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썼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써진 것이다. 오타라는 얘기죠. 그 삼국궁의 요 사주죠. 요 사주는 을목이 비록 원령을 차지했죠. 이게 을목이요. 그런데 두 개의 묘목과 이게 두 개의 신금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금으로부터 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천간에 있는 글자는 동하기 때문에 생극자어를 하죠. 얘네들이 록을 얻어가지고 기운을 얻어서 충분히 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신에 의해서, 이 효신, 신금에 의해서, 편인에 의해서 탈식돼 가지고 탈식을 당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즉, 식신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인성으로서 칠사를 변화시켜서, 여기 화살시켜서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아까 소생이, 여기 신금이 자평진전으로 얘기하면 상신이고 적천수로 얘기하면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신금이. 여기 인성이죠. 인성이 용신이 된다고 한 게 그거죠. 예, 그랬어요. 여기 이제 화살이라고 했던 게 이게 칠사를 통제시키는 아까 네 번째 수단이죠. 이게 화살시키는 게. 첫 번째 식신, 상관이 두 번째, 여기 양이 세 번째, 이 인성이 네 번째. 이게 화살시키는 거죠. 화살도 결국은 칠사를 통제하는 거죠. 인성으로서 칠살의 기운을 설계해서 특히 이거 보십시오. 일간이 지금 약하죠. 이게 평진전식으로 보면 일간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개수는 묘목의 장생을 하죠. 이게 장생의 통군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통군이 돼 있으나 가만히 보면은 천간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이거 뿌리가 다 끊긴 게요. 그래서 결국은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이 개수가 이게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생조를 받는 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신금이 도와주니까 칠살로부터 칠살을 화해서 설계해서 약해 죽겠는데 칠살 이게 인성이 없으면은 약하니까 편관으로부터 살짝만 맞아도 박살나거든요, 일간이. 그런데 칠살을 변화시키죠. 화하죠. 화살시켜서 칠살로부터 생을 받아온 강화된 힘으로 일간을 생해주니 일간이 굉장히 기쁘게 돼 있죠. 보통 기식취살인을 하는 이런 사주는 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해야 더 좋죠. 그래야 인성이 용신의 역할, 상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게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면은 개수가 묘목 두 군데에 통군을 하고 있으나 천간에 있는 신금으로부터 극을 받아서 뿌리가 다 끊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병지거든요. 개수에게. 이거는 묘지고. 그래서 아주 신약해요.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봤을 때.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제 저 임수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죠. 이건 이제 욕지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지가 되는 경우죠. 개수의 사지가 되는 경우죠. 예, 아무튼 뭘로 적전수로 보던 자평진전으로 보던 신약하죠. 신약해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의 생을 받는 게 절실히 필요한데 이 인성이 생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칠살의 공격을 화살시켜서 그 강화된 힘으로 일간을 생존해 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주는 딱 보면은 권력을 얻기에 정말 자평진정 원문의 표현처럼 이렇게 울건이 현역하다는 그런 사주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되는 사주죠. 예, 그래서요, 인성이 용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살은 이 우위건, 권위 있고 위험이 있는 이 권력, 권세를 주관하는 글자다. 칠살은. 그래서 칠살은 권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격이 아주 청하고 순하다. 청하다는 얘기는 각 글자 이렇게 칠살도 힘이 있죠. 이렇게 통분이 돼 있고 그리고 인성도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순하다 이게 두 개 있어도 이거 탁하다고 보면 안 되죠. 자기 역할을 이 묘목을 각자 오히려 두 개가 있어서 더 순하게 돼 있죠. 각 글자가 모두 자기 역할을 자기 작용을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분명하게 아주 효율성 있게 임무를 수행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주 격이 돼 있다. 따라서 이 권력 위건이 나타나는 게 아주 빛나게 밝게 나타난다.
큰 권력을 하는 사주에 해당한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예, 이렇게 자평진전 원문에서는 이렇게만 돼 있어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만 돼 있어도 지금 서 선생이 얘기한 걸 다 모두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읽다 보면. 한 가지, 서 선생은 이제 이 사주도 수월에 병화인데요. 무가 투관이 돼서, 본기가 투관이 돼서 식신격이죠. 식신격의 중간에 있는 글자가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 이게 토니까 토 제거, 토 제어, 제거. 일간과 같은 오행, 화 제거를 보니까 칠살만 남는 경우죠. 그러면 식신이 제살하는 사주예요. 그걸 식신 대살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서 선생은 귀식 취살과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생은 요 사주는 식신 대살하는 사주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맞거든요. 서 선생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식신격이 칠살을 차고 있는 경우, 이걸 보통 식신대살이라고, 식신재살이라고 하죠. 식신으로 칠살을 통제한다. 아까 내가 이제 수단 중에 식신으로 칠살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거를 보통 식신재살 또는 식신대살 해도 마찬가지죠. 다음 영상에서는 식신대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